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근본 시간은 수익형 부동산 증여가 대박인 이유, 특히나 이 가로 안에 있는 임대료는 최고의 절세 상품. 제가 이제 CFP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의 자산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자산이 증가하는, 자산의 수익이 증가했을 때 어떤 20년 후에 자산의 비중, 그리고 임대료라든가 각종 수입이 쌓였을 때의 어떤 자산의 어떤 비중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산이 물론 뭐 수익률이 좋아서 크게 뭐 증가한다 해도 이 수입만큼을 따라주지 못해요. 근데 이 수입이 만약에 내 재산이 아니고 만약에 자녀의 재산이 계속 돼간다면 10년 후에 증여할 때 증여세도 확 줄고요. 또 뭐 차후에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상속세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월세, 임대료입니다.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 임대료를 이전한다면 어마어마한 절세 효과가 있고요. 물론 더불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더 커진다면 그거 역시 뭐 금상첨화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꼭 이 임대료란 부분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임대료가 이전이 됐을 때 많은 절세를 볼 수 있다,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꼬마 빌딩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꼬마 빌딩이 증여의 아주 뭐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뭐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만약에 빌딩이 50억 원이다 그러면 증여세가 20억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뭐 기준시가, 토지는 기준시가, 뭐 건물은 이렇게 과세관청에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해서 신고를 20억 원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증여세를 6억만 내겠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14억 원이나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증여했다 해서 이렇게 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과세관청이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사위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이게 이 정도는 되겠다, 뭐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다 우리가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의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증여세는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인 어떤 비판들 뭐 회자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세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감정평가액으로 바꾸겠다, 이 뜻은 말이에요. 시가의 80%에서 90% 정도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40억 원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14억 원. 와, 뭐 물론 이제 줄어듭니다만, 그래도 아까 6억 원보다는 무려 8억 원이 더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건물만 증여하는 거죠. 건물만. 자, 건물을 평가해 보니까 건물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이 되고 많이 노후화되면서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죠. 하지만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계속해서 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만 있는 분들은 토지를 빨리 증여했으면 좋죠. 왜냐하면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니까요. 하지만 건물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50억 정도 되면 건물 가격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금액이 건물 20억이다. 그러면 증여세 6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건물의 감정평가가 20억 원인데 보증금하고 대출금이 10억이다. 그러면 증여세가 2억 3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6억에서 더 줄어들죠. 그렇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만 증여해서 증여세를 이렇게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임대료가 어떻게 돼 결국은 자녀 거가 되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시가나 뭐 임대료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뭐 이 정도 건물이면 거기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이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임대료의 모든 수입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수중자께 됩니다. 받는 사람 거예요. 그러면 네, 계속해서 앞으로 형성되는 이 모든 임대료의 수입의 자산은 증여세 없이 그냥 나중에 상속세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왜냐? 이게 5년, 10년, 20년, 30년 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자산 형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증여세, 상속세는요.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메리트는 물론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네, 임대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많이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증여를 이렇게 건물만 증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냥 뭐 부동산만 증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자녀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증자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 즉 현금을 같이 해서 이렇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증자가 그 돈을 부동산과 같이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증여세를 부모가 내주면 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즉 아까 말씀드린 건물 중에서 뭐 보증금이나 뭐 건물에 대한 대출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부담부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 부모가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임대보증금, 특히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계약서들도 이 수증자, 즉 자녀의 명의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임대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 부담보증에 부인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 양수도에 따른 부가세 문제. 자, 포괄 양수도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포괄 양수도로 이 건물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같은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그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자의 경우에 일단은 건물 사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이제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그리고 그 토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많은 그 비교를 해 놓으셨어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뭐 부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는 없다. 뭐 소득세와 부가세는 다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합법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법적인데 소득세와 부가세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타조부리면 부모님 뭘로 생활을 합니까? 그죠? 토지 임대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수증자가 임대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받은 수증자가 그 임대료를 저축을 해서 나중에 부모의 토지를 증여가 아닌 양도 양수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가 싼지, 증여를 통한 증여세가 싼지를 비교를 해서 싼 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건물만 증여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뭐 임대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했죠. 이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제 같이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많으니까 당연히 좀 증여세를 줄이게 할 방편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임대료가 이제 수증자.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증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만 증여하는 게 아니라 뭐 배우자 그리고 뭐 자녀들 이렇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지분으로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도 분산되기 때문에 누진과세를 피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소득세도 절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여세가 절세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줄 때 배우자, 자녀 2명일 경우에 배우자 공제는 증여 공제가 얼마예요? 6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자녀, 성인 자녀당 5천만 원씩 2명이면 1억. 그래서 7억 원은 증여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20억, 그리고 보증금 대출 부담부 10억 빼고요. 또 증여 공제 7억 빼면 3억에 대한 증여세. 이거 얼마예요? 9천만 원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네, 세금 거의 없이 뭐 증여되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컨설팅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50억이 아니고 20억이 아니고 조그만한 어떤 뭐 상가를 증여하더라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잘 상의를 하시고 증여를 하시게 되면 세금 거의 없이 증여할 수도 있죠. 네. 자,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요. 구독, 네, 알림, 또 공유, 네,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